단 한 발로 서울을 날려버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사일 UGM-133 트라이던트2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세계 최강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지구 최후의 날에 쓰일 가장 강력한 핵전력 트라이던트 미사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인류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결과물 핵폭탄인데요. 핵폭탄은 인류가 가진 모든 재래식 무기와는 감히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하지만 이 핵폭탄을 개발한 지는 불과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핵실험은 1945년 7월에 진행한 미국의 트리니티 핵실험이며 최초로 사용한 것은 그보다 한 달 뒤인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입니다. 핵폭탄의 강력한 힘을 두 눈으로 본 많은 나라는 너도 나도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는데요. 이와 동시에 역사상 가장 살떨리는 시기인 냉전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 미국과 소련이 경쟁을 이어나가며 역사상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종목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상대보다 더 강해야 한다, 상대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이념으로 무한 경쟁의 시대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 우위를 가져올 수 있었던 가장 좋은 방법은 언제든 상대를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무력을 가지는 것이며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수단은 핵폭탄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많은 국가가 핵폭탄을 보유하게 되고 이 무기를 이용해 서로를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냉전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과 소련은 상대가 절대 막을 수 없는 핵폭탄 투발체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등장한 것이 바로 ICBM과 SLBM이죠. ICBM은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미사일이 우주까지 날아올라 수천 킬로미터의 탄도 비행을 하고 적 영토를 향해 엄청난 속도로 내리꽂히는 무기입니다. 소련에서 미국으로 ICBM을 쏜다면 단 10분 만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죠. 게다가 종말 단계의 속도는 무려 음속의 10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속도로 요격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은 ICBM과 비슷합니다. 단지 발사 플랫폼의 차이만 있을 뿐인데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잠수함에서 발사되기에 지상의 ICBM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 쏘는지 감히 찾을 수도 없고 예방하기도 힘든 무기입니다. 이런 ICBM과 SLBM이 등장한 이래로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막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때부턴 어차피 핵공격을 막을 수가 없으니 죽어도 나만 죽진 않겠다는 발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적의 핵공격에 반응하고 대비하는 시간은 부족하지만 버튼 하나를 누를 시간, 발사 명령을 내릴 시간 정도는 충분하니 말입니다. 그렇게 상호 확증 파괴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강력한 전력을 가진 두 국가가 서로 전쟁을 한다면 두 국가가 모두 파괴된다는 다소 섬뜩한 이론이죠. 그 무서운 핵전력 중에서도 가장 위협적인 것은 바로 SLBM인데요. 지상이면 그래도 항공 정찰이나 위성을 이용해 미리 파악할 가능성이라도 있지만 잠수함은 도대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항상 지구의 바다 밑에 숨어 작전을 수행하는 잠수함은 지상의 모든 사람이 죽고 없어져도 홀로 유유히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치웠나? 라는 마법의 주문을 외치면 등장하는 그런 무기이죠. 따라서 미국과 소련은 SLBM에 많은 공을 들였고 특히 미국은 사거리가 짧고 부정확한 기존의 SLBM을 개선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는데요. 기존 SLBM인 폴라리스와 포세이돈은 사거리가 고작 4,600km 정도였고 적의 전략시설을 정확히 타격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미국이 소련 내륙의 깊숙한 곳까지 모두 타격하려면 적어도 11,000km 정도의 사거리를 가져야 합니다. 그 길로 미국은 사정거리와 정확도를 개선하는 ULMS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트라이던트-1이라는 미사일이 등장합니다. 트라이던트-1은 기존 폴라리스와 토네이도의 발사관에 맞춘 SLBM인데요. 미국은 이보다 더 크고 강력한 녀석을 원했습니다. 미사일이 커야 멀리 날리든 강하게 때리든 할 수 있죠. 그리고 미국의 염원을 담아 다시 태어난 미사일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트라이던트-2입니다. UGM-133 트라이던트2의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이는 약 13.5m이며 중량은 59톤입니다. 최고 속도는 종말 단계 기준 마하 24에 달하며 최고 고도는 1000km, 최대 사거리는 12,000km입니다. 핵탄두로 475kton의 위력을 자랑하는 W88 탄두를 최대 8개, 그보다 약한 탄두는 최대 14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탄두는 각각 목표를 설정해 목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MIRV 기능이 있습니다. 엔진은 3단 추진 고체연료 엔진을 채택했고 발사 플랫폼은 대표적으로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있죠. 트라이던트2는 미국이 유일하게 운용하는 SLBM인데요. 미국이 최후의 순간에 발사할 핵미사일로 미국을 멸망으로 이끈
적에게 보복을 가할 수단입니다. 따라서 그 수량도 위력도 어중간해선 안 되겠죠. 트라이던트 2에 탑재되는 핵폭탄은 미국이 개발한 가장 최신 핵탄두로 개당 위력이 무려 475킬로톤에 달합니다. 리틀보이의 위력이 15킬로톤으로 직간접적인 피해자가 무려 20만 명 이상인데요. W88의 위력은 리틀보이의 31배가 넘어갑니다. 같은 조건에서 폭발한다면 620만 명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8발이나 장착된 트라이던트 미사일이 만약 서울 광화문에 떨어지면 이태원을 비롯한 강북 대부분은 증발됩니다. 그리고 경기도 성남 시민이나 의정부 시민까지 3도 화상을 입으며 대부분의 사람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폭풍과 방사능 낙진 등을 고려하면 대한민국 자체가 붕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SLBM을 운용하는 잠수함이 트라이던트 2를 하나씩만 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대표적인 발사 플랫폼은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오하이오급으로 무려 24발의 트라이던트 2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로는 국가의 전복까진 힘들 수도 있겠지만 오하이오급 한 척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거기다 오하이오급도 단 한 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려 14척의 오하이오급 잠수함이 전 세계 바다를 돌아다니고 있죠. 물론 미국이 모든 잠수함에 채울 만큼 충분한 양을 쟁여둔 것은 아닌데요. 스타트 협정을 통해 미국은 SLBM 보유량을 203발로 줄였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가진 모든 SLBM을 이용하면 못해도 203개의 대도시가 소멸되고 수십 개의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만약 미국이 전 세계와 전쟁을 벌인다면 미국이 승리할지는 미지수겠지만 분명한 건 멀쩡한 상대 국가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트라이던트 2의 위력을 살펴보았으니 이제 이 무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트라이던트 2는 모두 고체 연료를 이용하는 방식이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순간부터 탄도 비행을 하는 순간까지 3번의 로켓 추진을 통해 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최대 12,00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거리는 탄두 중량을 최소한으로 했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거리이고 탄두 중량을 꽉 채울 경우 최대 7,360km까지 날아갑니다. 그런데 최소 2만 km는 돼야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데요. 길면 12,000, 짧으면 7,000km라면 적에게 효과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없습니다. 트라이던트 2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로 바다 곳곳을 돌아다니며 유사시 해당 국가와 가장 가까운 잠수함에서 핵폭탄을 날릴 수 있죠. 물론 조금이라도 더 멀리 쏠 수 있으면 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탄두 중량은 확보하되 미사일의 전체적인 중량을 낮추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미사일 외부를 신소재로 만들어서 중량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챙길 수 있게끔 개발했죠. 그럼 구체적인 발사 과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적에 대한 핵 보복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가정하면 명령을 받은 잠수함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사일을 발사해야 하는데요. 일단 수중에 있던 잠수함이 가장 먼저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때는 로켓이 바로 점화되어 발사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를 내뿜는 다른 소형 로켓 모터를 이용해 미사일을 수면 밖으로 보냅니다. 이후 1단 로켓이 점화되고 65초간 미사일을 하늘 위로 날려보내죠. 이때 공기 저항을 줄여주는 에어로 스파이크가 나옵니다. 이후 1단 로켓이 분리되고 2단 로켓이 점화되면 2단 로켓 역시 65초 동안 비행하는데요. 이때 탄두를 보호하던 페어링이 분리됩니다. 마지막으로 2단 로켓이 분리되고 3단 로켓이 점화되며 40초간 로켓을 날리게 됩니다. 이후 미사일은 탄도 비행을 하며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고 마지막으로 목표물을 향해 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MIRV를 이용해 각 탄두가 목표를 향해 떨어지는데 이는 탄두 하나하나가 분리되어 낙하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적의 요격률을 낮추며 피해를 극대화할 수 있죠. 이렇게 발사된 트라이던트 2는 소름돋는 정확도를 자랑하는데요. 최대 12,000km를 비행하며 마하 24의 속도로 떨어지는 녀석이 오차 범위가 겨우 100m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의 오차가 100m라면 세상에서 제일 부정확한 무기일 테지만 핵무기라면 거의 오차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사거리 그리고 엄청난 정확도를 통해 적을 확실하게 끝장내버릴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지금까지 소개한 트라이던트 2입니다. 트라이던트 2는 1990년부터 실전 배치된 미국의 유일한 SLBM이며 가장 강력한 핵잠수함 전력입니다. 트라이던트 2를 운용하는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은 앞서 말씀드린 오하이오급 잠수함으로 현재까지 총 18척이 건조되었습니다. 이 중 14척이 트라이던트 2를 운용할 수 있죠. 거기다 미국이 건조 중인 최신형 전략 핵잠수함 콜럼비아급에도 탑재되어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런 대단한 무기는 미국이 독점할 것 같은데 예상외로 트라이던트 2를 운용하는 국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순위 우방국 영국으로 영국은 벵가드급 전략 핵잠수함 4척에 트라이던트2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 척당 16발의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죠. 그리고 벵가드급을 대체할 영국의 차세대 전략 핵잠수함 드레드노트급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트라이던트2 한 발의 가격은 3,000에서 3,700만 달러로 하나로 350에서 420억 원 정도 하는 고가의 미사일입니다. 현존하는 미사일 중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녀석이죠.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미사일이자 미국 최후의 전략 자산 트라이던트2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